예, 박정희 판사입니다. 여의도 외전, 외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김용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 의원님은 크리스마스 여전히 스틸 크리스마스. 아니 그냥 입던 옷 입고 나왔어요.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나오셨나요? 잘 어울리십니다. 예. 자, 일단은 현안 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윤 전 대통령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그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단독 보도가 그 속보로 나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민을 깨우기 위해 비전시 개헌을 했던 거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은 헌재법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아쉽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쉽다. 그리고 수사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제 공소장은 코미디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수사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일단 아직도 우매한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그러네요. 오늘도 반복을 했고요. 예. 헌재 탄핵까지 부인을 했어요. 예. 아직도 내가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 예. 뭐 본인에 대한 공소장이 코미디다. 제가 검사할 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쓴 공소장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거칠어요. 이것도 약간 거칠게 표현하신 게 순화해서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예. 거칠어.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글솜씨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알거든. 이게, 선수끼리. 예. 공소장을 보면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해 와. 그래서 어떤 불안감입니까? 이게 지금 이 공소장에 맞는 충분한 증거가 수사 기록에 들어 있나?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와요. 그래서 야, 이거 까봐야겠는데 이제 주로 이제 공판부 검사할 때 다른 검사들이 기소한 기록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근데 기소한 검사의 이름만으로 좀 안정감이 오는 케이스가 있고 이름을 보면서 불안한데 이거 공소유지 잘 될까? 후자 쪽이에요. 남의 공소장을 이렇게 평가할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중요한 얘기 중 하나는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 때문이었다. 이유 얘기도 했는데 자, 정 의원님도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재판은 성실하게 참석하면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가정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요. 전 과정에서 사실 야당의 그 다수당의 횡포라는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들로 하여금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정책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보다는 진짜 매를 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매를 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본인의 최후 진술이 본인의 어떤 그 방어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물론 요번에 이 재판 구형 관련해 갖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체포 방해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과 관련한 재판의 결론이 나야 이것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나머지 뭐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라든지 또는 그 증거인멸 혐의는 그 내란과 관계없이 이거 자체가 불법한 요인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본인의 계엄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한 행동은 정당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번역기를 돌릴 것인가.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려보자면 나는 살고 싶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살고 싶다. 징역을? 응? 아니, 서바이브.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징역을 살고 싶다는 야, 야. 의미인 줄 알았지. I wanna survive. 네. 이런 의미다라는 거고. 우리 박 시장님도 저는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예. 한 달 전부터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까? 광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게 어제 앵커 하신 분이 적절한가라는 자꾸 이 생각이- 광인이라는 표현 거칠게 순화시켜서 순화신 얘기한 겁니까? 거죠. 알겠습니다. 예, 광인.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아, 순화시킨 국문가로서 광인. 근데 왜냐하면 두 가지 좋지 않은 효과가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음. 계속 극우 지지층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목소리에 힘을 얻고 예. 계속 무언가 연계해 가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건전한 보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리 뭘 해도 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잖아. 그러면 눈높이가 낮아지게 돼요. 예. 뭘 해도 민주당에서 뭘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무조건 낮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긴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정치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논평을 하기보다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그냥 콩 빼지 말고 꼭꼭 씹어 드시고 건강하셔라. 이 얘기 말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자, 우리 이재용 의원님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인 것 같은데. 아, 예. 일관성이 있어서요. 아, 예. 아주 일관성 있잖아요. 예, 주장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재판을 저희가 한 6개월 봤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 속에서 음. 고마운 부분도 있다. 아, 고마운 부분? 네, 고마운 부분이란 건 음. 정떼기 참 쉽게 만든다. 네. 미련이 이제 없었죠. 미련이 별로 없다. 아, 연민도 사라졌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정호경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높게 이제 그 나는 살고 내막까지 싶다. 난 살고 싶다.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짠하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박성태 실장님의 의견에 조금 반대를 하자면 아, 많이 반대해 주세요. 많이 네. 아마 긴장 좀 하게. 긴장 좀 안 하는 아니 것 같아요. 우리 저 국민의힘과의 보수 진영에 있는 상당수가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뭐 극우의 일부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이거에 뭐 얹혀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민심은 이미 벌써 많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났다. 거기에 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은 떠나는데 그쪽에 이제 지도부의 최고위층께서 아직 못 떠나신 것 같아서 드리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 최고위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요즘 장동석 연대 얘기가 나와요. 장동석이란 장동혁 더하기 이준석 해서 장동석 연대인데 이제 그 통일교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손을 좀 내미는 모양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동석 연대는 세 사람 동훈 한동훈. 예. 그렇죠. 예. 세 사람 연대를 의미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3인이 연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다만 앞뒤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이준석 연대는 예. 이루어진다. 그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어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은 본인에 대한 코어 지지층이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윤어게인 세력인데 예. 거기서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거는 용납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윤어게인 세력만 갖고 어떻게 너 지방선거 치를래? 지방선거 참패를 모면할 방안을 내놔라라는 당내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외연 확대되는 거야 라는 취지로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꿈틀대는 장동석이었는데 자 우리 정홍희 의원님이 약간 웃으시면서 장동석 세 분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보수 언론의 큰 그림이 읽혀져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보수라는 그 용어 자체도 사라지겠다라는 예. 그러면 이게 한국 정치에 주는 부정적 파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억지로 장동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또 그것이 꿈틀대는 것처럼. 아, 그럼 또 꿈틀대요? 정치인들은 되게 우스운 게 우스운 게? 언론이 먼저 치고 나가면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막 따라가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획이 있잖아요. 요번에 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다 쳐내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말이 있잖아요.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이 있었는데 요거를 한동훈이 아들아, 넌 계획이 있구나. 맞아. 근데 한동훈이 간파한 것 같아요. 아, 계획을. 느닷없이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아. 마치도 그 손을 내미듯이.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획대로 하려다가 지금 멈칫. 움찔한 거예요. 오. 근데 사실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송원석 천하람이 이미 발의까지 했잖아요. 이미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가. 아. 근데 왜 하필이면 장동석 그러니까는 아.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연대 같은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럼 언제 해요, 그 연대? 얼른 해야지.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아. 장동석이면 요소가 3개가 있잖아요. 예. 장동석. 예. 그럼 3개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예. 3개 다 안 됩니다, 연대가. 제가 볼 때는 장석도 안 되고 네. 그다음 장동도 안 되고 네. 심지어 동석도 안 되고. 동석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그 중에 동석은 절대 안 되는 조합이고 한동훈, 이준석.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절대 안 되는 조합이고요. 왜 안 돼요? 정치는 생물인데. 아 근데 그 아니, 이준석 과거에 의원이 워낙 견제가 심해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절대 안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아니 거의 안 근데 된다고 그건 그랬죠. 사람의 차이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겪어보셨으니까 하는 그분들하고는 소리인데. 차이가 나지.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사감을 좀 떨궈버리고 얘기를 네. 하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연대 안 하면은 어. 다 내쳐버려야 돼. 이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죠. 지금 이야. 보수가 어떤 상황인데 장동석 연대를 안 해요.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별로 이렇게 입에 착착 붙지도 않는 장동석 연대가 꼬틀거리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일부 언론들의 희망상 예. 어떤 보수가 그래도 좀 나아지려면 그렇지.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수는 없고 그러 보면 같이 한동훈 전 좀 해라, 대표같이 이준석 셋이. 대표가 손을 뭉쳐서 네. 그래도 약간은 보다 가운데 쪽으로 오라는 예, 예. 그런 뭐 일부 언론들의 기대사인 건 알겠는데 예. 문제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장동혁 전 대표는 일단 장동훈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거의 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걸로 보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같이 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서로 반감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는 있겠지만 예.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할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렵다. 어렵다. 사실 더 쉬운 건 장동혁 대표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걸 좀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 그래요. 그냥 보고 계시는 이재영 의원님.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위너다. 지금 현재 주도권은 장동혁 대표 갖고 있다. 왜냐면 장 씨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건 일단 이준석은 이동혁을 원했을 거고 아하. 한동훈은 한준혁을 원했을 거고 아. 자기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계산하셨어, 그죠? 네. 예, 그래서 좋았어요. 아마 우리 장동혁 대표는 이걸 보고 되게 그래 지금의 톱은 나야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아주 코미디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다 내 이름 제가 부자가 단순하니까. 들어갔네.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동 내가 지분이 3분의 2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장석도 수도 있는데 의석으로 의석수는- 따지면 뭐 3분의 2가 아니고 그렇죠.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지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장 대표 필리버스터를 긍정 평가한 것이 24시간 한 건 이제 수고하셨다. 우리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를 이제 한지아 의원이 읽어줬어요. 그 의미는 동지가 되자 이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직 거기서 명확하게 딱 잡지는 않는 것 그 같아요. 예상이 틀렸죠.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에요. 뭐 그거 오래 생각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잘했다고 올렸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장 대표의 생각을 물으니까 그냥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아니 뭐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한 거 누군 몰라? 뭐 그걸 뭐 신경 써? 뭐 거의 그런 취지로 대답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쪽에서는 러브콜을 보냈는데 다른 쪽에서 그걸 받질 않아요. 아까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이 장동혁 대표는 다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계획인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분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까지 만난다라는 구상이 있고 다음 주에 호남을 방문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확장은 하는데 가로 열고 한동훈은 빼고 뭐 이런 겁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 결국은 이 방송을 통해서 평론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런 상황인데 그 평론이 맞은 거죠. 그런 못 거지 벗어나는 그런 거. 거지. 아니 오히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 그게 있구나 하고 따라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뭐가 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볼 때 그 계획이라는 거는 윤리위원장 뽑아가지고 내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럼 자 윤리위원장 뽑아가지고 정리할 거 단칼에 정리하고 2월부터는 내가 그래 중도로 니들이 원하니까 가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 그 지연의 요소가 바로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의 메시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에 그렇다 그랬고 화답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딴소리 하는 거죠. 내 희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아마 얘기하면서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화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이 있어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러브레터. 그러면서 계속 보내는데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수모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내가 마치도 가시면류관을 쓴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 그래도 동지가 됩시다. 그러면서 본인이 단계에 대해서 뭔가 그 메시지를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렸듯이 관련하여 김종혁 최고와 관련해서는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나의 동지인 김종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무슨 동지적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한 거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거에 대한 원칙적인 그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계속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래 나 왼쪽에도 뺨이 있거든 해가면서 예. 그런 일련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정치인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당하면서 커지는 그런 맷집 내지는 내공 예. 내지는 그것이 또 유권자들한테 주는 반향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통합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왜 정몽준 그렇죠. 후보. 집문 앞에 가서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다 배울 게 있어요. 한동훈 대표 그러면 더 수모를 당해라. 그럼요. 해야죠. 아. 단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예. 저도 전략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징계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그래도? 예. 그런데 그러니까 더 해야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와 이른바 친한계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잘 지냅시다라고 자세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난은 장동혁 대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당원 게시판 문제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요 한마디 딱 미리 던지면 제가 알기로는 그 말도 나중에 뭐가 생기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선희 선생님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방송에서. 아니 그게 얼마나 빌미가 되고 귀찮아서 있어요. 그만 얘기할 지금 거예요. 저쪽에. 근데 어쨌든 근데 또 하나는 예. 만약에 정말 손을 내밀어서 장동혁 대표가 너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쫓아내기 뭐 하는데 안 쫓아내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만약 탈당되면 탈당 권유해서 탈당이 됐어요. 예. 그럼 가처분 소송이든 내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쓰든지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친한계 내부는 이른바 계파 갈등 프레임을 엮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 싸움이 되면 어쨌든 그게 프레임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근데 일단 당에 남아 있으면 거기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종의 꽃놀이패 무조건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설사 그렇게 해서 탈당을 뭐 거의 출당 비슷하게 시키더라도 예. 야, 저 정도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할 게 없지. 진짜 해도 너무한데. 이 우리나라는요. 그 감성적인 그거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똑똑하냐, 내가 정의에 불타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인데 너무 꼿꼿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음. 그러면 그냥 민심이 확 달라지죠. 자, 이걸 물끄러미 보고 계셨던 우리 김용남 의원님. 자, 요런 솔루션 어떻게 보세요?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너무 또 이렇게 어. 무관심하시네. 근데 옛 하여튼, 동지들에 대해서. 아니 장동혁, 옛동지는 한동훈 연대나 예. 뭐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거는 예. 어려울 거다. 어려울 저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뭐 허리를 굽히든 뭐 뻣뻣이 세우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들. 근데 아까 우리 이정 의원님은 그래도 정욱 의원님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공감 많이 하신 거죠? 시너지를 딱 일으키기엔 좋은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6개월 앞두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 저희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금 받는 비판의 지점이 뭡니까? 민주당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뭐 계엄을 떨쳐내지 못했다. 아직도 계몽령이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윤어게인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만약 한동훈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이 세 명이 잡는다면 그 장면이 나온다면은 상당 부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은 될 것 같다. 예. 그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는 또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더 불을 붙이려면 우리 정옥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삭발 혹은 단식 투쟁 요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이준석 이제 예. 예.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자꾸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향후에 그 대여 음. 그 투쟁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음. 연대를 하면서 그 연대에 이렇게 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또 정치라는 게 그래. 우리만 그래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예. 미국도 왜 그 트럼프가 총 맞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게 대통령 당선으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징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소위 이제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향후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또 선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어떤 선을 넘어요? 아니 뭐가 됐든 지금 선 많이 넘었어요. 이거 국민의힘이 그거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아, 그렇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대가 시작되는 것은 아마 그 소위 이제 보수 지지층 중에 지금 보수를 외면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반향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쨌든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단지 이것의 어떤 그 시점이라든지 또는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 결국 삭발하고 단식할 그런 오케이전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럼 이준석 대표한테 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러브샷. 서로 러브샷을 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했는데 예.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와 이런 연대를 할 때 과연 윤어겐이라든지 또는 탄핵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예. 이것도 없이 단순히 연대하면 똑같은 그 비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이준석 의원이 삭발 얘기하는 거는 3명 중에 삭발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 삭발 얘기를 하는 거가 악의적이에요. 그 개혁신당 의원 3분 중에 아니면 아니 그 지금 이른바 장동석 연대 예. 중에 아이고. 그리고 설명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삭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삭발 뭐 단식 정말 뜬금없죠. 아니야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특검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민주당의 안이 나왔는데 변협하고 기존의 헌재 대신에 교수협의회 그건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부터 주장했던 건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의원님의 안이 의견이 나왔어요.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의 그 특검 후보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처음에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자는 거는 지금 그렇죠? 수사 대상 자체가 통일교의 범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인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추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예.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단식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아니 한판 그래서 승부 제가 다른 여기서 멈춰야 경우에서도 될것 생길 거라 그랬잖아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